안녕하세요. 피사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칠곡군 남계리인데요. 아카시아 꽃이 막 피기 직전입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데요. 한 2, 3일 후면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필 듯 싶습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가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에도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63개의 벌통을 이곳에다 놓고 정밀 채미를 마치고 상주에 가서 저녁을 먹고 군위로 가서 아는 분 정밀 채미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각 새벽 3시, 아침 6시에 일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군위 근처까지 가서 차에서 한 2시간 자고 일을 도와주러 갈 겁니다. 군위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군위에서 다음 벌통을 놓기 위한 자리를 정리한 다음 다시 칠곡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채미를 마치고 칠곡에서 단양까지 가니까 새벽 2시 반. 다음날 아침 풍기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칠곡으로 가는 아카시아 꿀을 따기 위한 강행군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이상기온 탓인지 아카시아 꽃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피었기 때문에 군위에 자리를 마련한 곳을 제치고 풍기 쪽으로 올라갈까 합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도 풍기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여러 곳을 전전하며 꿀을 따려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양에서 지금 예천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벌 60통을 한 이틀 전에 30통은 풍기로 옮겼고요. 나머지 30통을 풍기로 옮기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잠시 옮기기 이전에 칠곡에 가서 30통 채미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풍기로 벌통을 아마 밤중에 옮길 것입니다. 저녁에 일찍 가게 되면은 풍기에서도 옮겨 놓았던 30통의 채미를 마칠 거고요. 예천 농촌 마을에 담벼락에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더 정겹네요. 작은 면사무소이다 보니까 가정집처럼 아주 작습니다. 면 소재지라는데 산 위쪽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꽃이 좀 있어서인지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올 24년도에는 아카시아 꽃이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피어 있기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의 꿀 채밀이 상당히 채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밑에 지방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번의 꿀을 채밀을 해야 되는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카시아 꽃들이 피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그래도 꽃들이 잘 피기는 했는데 아마도 두세 곳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밀량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애로사항을 인터넷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칠곡에서 채밀을 마치고 10시 좀 넘어서 출발을 해서 지금 풍기에 와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2시 19분이고요. 풍기에 야경을 보고 있습니다. 풍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까 꽃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틀 전에 풍기에다가 한 30통을 내려놓았고 오늘 33통을 또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이제 작업을 얼른 해야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벌들이요 후레쉬가 있으면 전부 달려들 것 같아 가지고 후레쉬를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이 많이 들어있어서 벌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꿀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거겠죠. 지금 벌통을 내려놓고 나면은 한 2시 넘을 것 같은데요. 한 3시 다 돼서 잠자리 한 2시간 아니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자고 아침 새벽 일찍이 채미를 할 겁니다. 지금 2시 35분인데요. 벌통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3시쯤 끝나면 다 끝날 것 같네요. 지금 풍기로 아침에 이동 중에 있는데요. 산에 아카시아 꽃들이 하얗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은 밑에 지방에서 위에 지방으로 여러 번 이동을 하는데요.
산이 온통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봉장에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카시아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합니다. 바로 이 위에가 봉장인데요. 벌이 꿀을 따고 있습니다. 만개한 것도 조금 있지만, 근데 저 위쪽으로는 아직 전부 피지 않은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이쪽 풍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가 봅니다. 밤에 이동을 하는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옮기는데 트럭으로 한 11대를 본 것 같아요. 지금 풍경이었습니다. 칠곡에서 이 풍기 쪽으로 아니면 안동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밤에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이 아카시아로 전부 하얗습니다. 잠시 후에 짐을 내려놓고 채미를 시작할 건데요. 날이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 벌들이 꿀을 따려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칠곡에서 채미를 마치고 밤에 벌통을 이동을 했는데 벌들이 그러게 했어요. 꿀을 채웠었는데 없네? 하고서 열심히 다시 채워야 되겠다 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벌들이 도둑 맞았어요. 넣고서요, 펠레를 좀 한 줌 넣고 물 조금만 더 위에다 놓고 토치로 향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훈연기를 피우는데 펠렛이 훈연기 통해서 기울으면은 쏟아질까봐 젖은 쑥을 조금 뜯어서 넣을까 합니다. 이 위에 쏟아지지 않게 젖은 쑥으로 채워줄 겁니다. 잘 피워졌습니다. 훈연을 해주고 집어서 소비장을 벌을 털고요. 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엄청 무거워. 꿀들을 채밀하기 위한 채밀통이고요. 스타킹을 이렇게 통에 넣어두면은 벌들이라든지 이물질 이런 것들이 걸러져 라고 이렇게 스타킹을 통 입구에다가 해놨습니다. 꿀 들어있는 소비장을 가지고 와서 채밀기에다 넣을 겁니다. 어제 채밀을 하고 난 꿀들인데요. 찌꺼기가 조금 있습니다. 통에다가 넣고요. 이게 8장이 들어갑니다. 속이. 하고서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후에 반대로 한 번 더 돌아가면 꿀이 나오는데요. 꿀이 잘 나오고 있죠? 벌들 아까 스타킹 망 씌워놓은 곳으로 다 걸러지는데요. 소비장을 빼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여기에 막은 것이 있죠. 이거는 칼질을 해야 합니다. 칼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은 것들을 칼로 따뜻한 물로 하면은 이게 잘 되는데 지금 날 데워놓은 게 없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은 거는 왕대를 키우기 위한, 여기 보이시죠? 이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요, 볼록 튀어나온 거는 숯벌이고요. 여기 애기 벌들을 마개를 다 해놨죠. 이 안에 애벌레들이 들어있습니다. 숯벌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칼로 긁어주고요. 여기 보이는 곳이 숯벌이 태어날 숯벌집이고요. 꿀들이 이렇게 그득그득 찼습니다. 지금 벌 한 마리가 꿀을 넣고 있습니다. 물어온 것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칼로 잘라주고요. 꿀집은 제거를 해줍니다.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따는 게 공간 협소하지 않게 따주면 좋고요. 꿀을 채밀할 때는 이 벌들이 이렇게 근처에 많이 오지를 않는데요.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꿀을 따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진로 방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미를 하는데 벌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제가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채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대인데요. 두 개 보이나요? 크게? 이거를 제거를 해줄 겁니다. 지금은 꿀을 채취할 때지 여왕벌을 키울 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없애고 이 하얀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로얄 젤리입니다. 채밀해온 꿀들을 온도를 살짝 높여서 저 위에 있는 통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꿀을 부어주고 있고요. 아카시아 꽃이 지고 있는 그 꽃에서 채취한 것은 꿀이 약간 붉은기가 도는데요. 꽃이 싱싱하게 피어 있는 곳에 닿는 꿀은 이렇게 맑게 나옵니다. 이곳에 부으면 깨로 옮겨져서 열을 데피고요. 그런 다음 이곳을 통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컴프레셔를 통해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컴프레셔에서 나온 꿀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 병들에 옮겨지는 거랍니다. 큰 통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컴프레셔를 이용을 해서요, 공기로 압축을 해서 꿀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꿀물을 모두 증발시키고 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꿀에서 물이 짜진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우리는 보통 벌에서 그냥 채미를 하면 그게 꿀로 먹는 줄 알았더니 벌이 꿀을 따온 것을 채미를 해서 그 꿀에 물을 또 벌들이 증발시키는데 인공적으로 꿀에서 물을 빼가지고 나면은 우리가 오랜도로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꿀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열을 가해서 꿀에 물을 증발시켰다면 지금은 이렇게 컴프레셔를 통해서 꿀의 물을 증발시키면은 영양 손실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꿀의 농도에 따라서 물이 컴프레셔를 통해서 물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한 드럼에 한 말쯤 못되게 물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물들을 뺀 것을 화분에다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먹으면 미네랄 성분이 아마 많아서 몸에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농축을 한 꿀들이 병에 담아주고 지금 저분들은 작은 병에다도 담아가지만 저 호스를 통해서 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통에다가 집에 가져가서 보관해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채밀한 꿀을 저런 통에 담아서 스티커를 붙여서 상품화돼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빈 병에 스티커를 붙이면 더 수월한데 꿀을 담아서 스티커를 붙이면 좀 더 어렵겠죠? 안에 꿀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병 작업까지 모두 마쳤고요. 차에 모두 싣고 이제는 작업을 마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